모르는 시장 뉴스 안에서 기회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밤사이 나온 투자 뉴스 꼼꼼하게 체크해 볼게요.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그리고 유한타증권 장시영 차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밤사이 나온 투자 뉴스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첫 번째 뉴스입니다.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 단행 가능성에 어제 국내 증시는 모두 연저점을 다시 썼습니다. 환율은 1,290원을 넘어서며 13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습니다. JP모간은 한국은행이 물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7월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는 이른바 빅스텝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연말 기준금리는 3%에 도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오늘로 예정됐던 첫 국산 우주 발사체 누리호 2차 발사가 또 취소됐습니다. 이번엔 발사체 산화제 센서 이상으로 해체 작업이 필요해 추후 일정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산업용 특수밸브 제조업체 조강 ILI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주식 한 주당 5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삼양식품 불닭볶음면 시리즈의 올해 1분기 국내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0%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글로벌 누적 판매량은 40억 개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더존비즈호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500억 원 규모의 자기 주식을 취득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자, 바로 첫 번째 뉴스 보시죠. 또다시 연기된 누리호 발사 소식입니다. 대한민국 항공우주 역사의 새 장이 펼쳐질 것으로 좀 기대를 모았지만 첫 발을 떼기가 결코 녹록지 않은 모습인데요. 다음 일정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대표님 소식 전해주시죠.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주 항공 산업에 이제 새로운 또 뭔가를 열어줄 만한 그 누리호 발사가 전면 중단되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오늘 사실은 좀 발사를 앞두고 있었는데요. 발사대에 고정되었었던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발사 준비 과정에서 뭔가 좀 문제가 있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전면 중단했는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전일 오후 5시 15분에 현황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누리호 이송 기립 그리고 점검 과정에서 산화제 탱크 레벨 센서에 비정상적인 수치가 발생을 했고 누리호가 기립된 과정에서 정확한 원인이 파악이 어려워서 일단은 발사 진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것 때문에 다시 조립동으로 이송해서 이제 점검하고 보완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조립동을 일단 옮기고 원인을 규명하고 이제 추가적으로 분석한 이후에 추가 발사 일정을 공포하겠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또 센서 값을 변환해주는 터미널 박스가 연결이 됐는데 어떤 부위인지에 따라서 후속 일정이 나올 것이고 현재 접근하는 것이 어렵고 정확한 부위를 특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멘트를 했는데요. 만약 박스만 이상해서 박스만 교체하면은 굉장히 빠르게 일정을 잡을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뭔가 디테일한 부분을 손봐야 된다고 하면은 더 보완 과정이 길어질 수 있다 이런 멘트를 했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1차 발사가 아쉽게 실패를 하면서 보완을 거듭해서 다시 시행했는데 기술적인 문제가 좀 발생하면서 연기에 좀 아쉬움을 남겼는데요. 어쨌든 우주항공 산업은 중간에 정말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성장한 산업이기 때문에 뭐 이번에 이런 부분 때문에 실망할 필요 없고 다음을 또 노려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우주항공 관련주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투자 포인트와 투자 기간에 대한 계획을 좀 잘 수립하셔야 될 필요가 좀 항상 있습니다. 관련주들 오늘 어떤 모습을 보일지 좀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다음 일정이 나오게 되면은 또 다른 움직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매크로 불확실성 안에서도 이 이벤트를 보고 움직였던 우주항공주들이었는데 이번 취소 뉴스에 따라서 매물이 출회될 가능성도 좀 염두에 둬야 될까요?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차장님? 어제 그러니까 그 시간에서 종가들이 대략 뭐 5에서 한 7% 정도 큰 폭으로 시간에서도 많이 관련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항공우주 관련된 종목들을 비롯해서 최근에 이제 그러한 종목들은 방산주로도 좀 분류가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국내 이제 방산 관련 업체들이 해외 수출의 길이 좀 열리게 되면서 수출 관련된 어떤 실적들이 굉장히 좀 많이 증가하는 편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어떤 그 항공 우주 관련된 이 사안뿐만 아니라 다른 방산 관련 실적이 좀 늘어나면서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증가했던 부분들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 같은 경우에는 항공 우주, 그러니까 누리호 발사 관련돼서 그런 어떤 취소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좀 하락을 한다면 이 부분은 사실 실적과는 그렇게 크게 연관이 없었거든요. 그렇다면 실적과 연관된 부분들은 여전히 순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추가적으로 이런 이슈 때문에 하락한다면 밸류에이션 매력도는 더욱더 증가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좀 강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네.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는 실적, 하지만 주가는 별개의 이슈로, 다른 이슈로 하락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그동안 관련주들을 조금 눈여겨 살펴보셨던 분들에게는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밸류에이션 매력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 관점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정 씨 매수 관점 유효하다라는 전략 제시해 주셨고요.
두 번째 뉴스 보겠습니다. 치솟는 물가 속 삼양식품의 최대 매출 기대 뉴스인데요. 중독성 있는 매운맛으로 인기 있는 라면이죠. 불닭볶음면 시리즈 인기가 국내에서도 해외에서도 굉장히 뜨겁습니다. 오늘 대신증권에서도 2분기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삼양식품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네, 굉장히 저도 스트레스 받을 때 한 번씩 먹는 제품인데요. 일단 이 시리즈가 올해 1분기 국내 매출이 지난 1분기 대비해서 4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이로써 글로벌 누적 판매량이 40억 개에 다가섰다는 그런 멘트를 했는데요. 삼양식품은 지난 14일 날 발표한 IR 자료에서 올해 1분기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불닭볶음면 시리즈의 국내 매출이 26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6% 증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이 시리즈는 지난해만 4,400억 원의 매출을 올리면서 출시 이후에 10년 누적 매출 2조 원을 돌파를 했는데요. 이 브랜드는 우리나라의 매운맛 대명사죠. 그리고 연간 5억 개 이상 판매되는 스테디셀러의 확고한 입지를 구축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대박으로 인해서 삼양식품이 창사 최초로 이제 중간 배당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매년 반기 실적 기준으로는 연 2회 배당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계획도 밝혔는데요. 참고로 지난 사업연도 배당액은 전년 대비 25% 증가한 75억 규모고 배당 성향도 전년 8.9% 대비해서 13.4%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배당 성향 좀 좋아진 것 같고요. 물론 최근에 대만에서 판매 중인 일부 불닭 제품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는 그런 논란도 있었는데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검사를 요청했을 때는 대만에서 문제가 된 어떤 그 산화에틸렌이죠. 이게 검출되지 않아서 도대체 왜 대만에서 검출된지 모르겠다라는 원인이 파악하기 어려운 좀 상황인데 어쨌든 이것처럼 루머에 가까운 이슈가 있지만 결국 스테디셀러가 확실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중간 배당까지 앞으로 진행한다고 하니까 이 삼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공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 주가 측면으로 접근해 보면은 원가 상승 부담 우려에 따라서 최근 조정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수출 이렇게 성장하고 있다는데 주가는 꼼짝도 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일단 올해 역대 최대 매출이 전망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매출액은 대략 한 7,500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840억 정도, 그래서 전년 대비 대략 한 17%, 매출은 한 17%, 영업이익은 29% 정도 증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앞서 이제 에커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1분기 원자재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면이라든지 스낵류 수출, 내수 매출액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는데 다만 2분기는 국제 곡물 가격 상승이 계속해서 이제 지속됨에 따라서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한 원가 상승 부담은 1분기보다 클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데 대신에 이제 마진이 4배에서 5배 이상 높은 이 수출 제품이 굉장히 좀 좋게 잘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단에서 이제 믹스 이 변화가 있고요. 수출 판매 단가 상승 효과로 인해서 이익 레버리지 효과가 지속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다라는 리포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말씀드린 이 원가 부담 같은 경우는요. 2분기부터는 밀양 공장 효과가 가시화될 전망인데 특히 신공장이 좀 완공이 되게 되면요. 물류비 절감이라든지 수출 물량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기존 공장 같은 경우는 가동률이 초과 상태로 좀 운영이 되고 있었었는데 5월부터 밀양 공장 효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좀 보이게 되면 연간 최대 6억 개 라면 생산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물량 증가로 인해서 비용이 상쇄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가가 상승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많은 제품을 판매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Q의 증가로 인해서 비용의 증가를 상쇄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한다면 2분기도 굉장히 좀 좋은 실적을 기대할 수 있고 올해 내내 실적 부분에 대해서는 순항할 수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어떤 인플레 우려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실적이 좀 악화될 것이다라는 어떤 우려가 있는데 그런 우려로 인해서 만약에 주가가 하락에 있다고 한다면 충분한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도 대신증권의 2분기 실적 기대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기업 무상증자 뉴스 다뤄보겠습니다. 특수 밸브 만드는 회사죠. 조강 ILI가 무중을 결정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대표님? 네, 말씀하신 대로 산업용 특수 밸브 제조업체인 조강 ILI가 주주 재고 정책으로 인해서 500%, 즉 한 주당 5주에 배정하는 이제 무상증자를 결정했다는 그런 소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신주 배정 기준일이 7월 15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상장 예정일은 8월 5일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현재 지금 총 발행 주식수가 1,605만 2,169주인데 9,427만 8,764주로 늘어나게 됩니다. 무상증자에 필요한 재원은 회사가 가지고 있는 주식 발행 초과금이죠. 이거를 이제 활용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일단 올해로 54년 된 안전밸브 분야 1위 기업입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것 같아서 기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지 않고요. 일단 전일 종가 기준으로 시총이 1,313억 정도 나오는데
발행 주식 수가 9천만 주가 넘는 건 좀 많다라는 느낌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뭐 물론 적정 주식 수라는 게 있긴 하지만 어쨌든 물중이 시장 현재집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오늘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무중 받고 싶으신 분들은 7월 13일까지 매수하셔야 무중 받을 권리가 생기신다는 부분 알려드리고요. 지금 추세선 하단에서 무중 공시가 나왔거든요. 차장님 어떻게 보세요, 이 뉴스? 뭐 매출액 어쨌든 78%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안전 밸브이고요. 이제 관련 이 제품들이 정유화학 플랜트라든지 반도체용 설비 그리고 조선, 선박 사업 분야에 좀 진출을 해 있고요. 최근에 이제 수소 관련된 안전 밸브도 만들어서 좀 판매를 하고 있고 원자력 발전소라든지 LNG 선박 분야까지 사업 영역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좀 늘려가면서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단을 지속적으로 좀 좋게 나오려고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 그 와중에 무상증자를 하면서 주주들에게 주주가치 이 제고의 어떤 이런 일환으로서 무상증자까지 500%라는 무상증자까지 하게 됐는데 뭐 사실 이제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좀 작은 편입니다. 시총 대비해서는 뭐 50억, 80억 정도 나오는 이 영업이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뭐 실적이 좀 나아지고 있는 모습은 보여지지 않는데요. 최근에 이제 앞서 이제 말씀드린 사업 분야에 대한 얘기를 조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조선 쪽에서는 LNG선 수주가 좀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어떤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정유 플랜트 관련해서도 유가가 상승하면서 관련된 수주가 또 추가적으로 하반기에 있을 수도 있고 수소 충족용 그 안전밸브 수주 기대감도 좀 살아 있기 때문에 새로운 수주가 추가적으로 좀 발생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재무제표에서 봤던 어떤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보다 더 큰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좀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원전 관련해서도 그 대형 안전밸브를 국산화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정권에서 원전 관련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이 정책적으로 조금 밀어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신고리 원전 오류고기 수주를 조금 미리 좀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도 나오는 원전 관련된 수주 기대감도 살아있기 때문에 뭐 지금 자리에서는 혹시라도 매수가 가능하다면 충분히 좀 접근해 볼 만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중 뉴스 체크해봤고 마지막 뉴스는 자사주 매입 소식입니다. 주인공은 더존 비즈온인데요. 참 할 말 많은 기업입니다. 작년 9월 11만 원 고점이었던 주가가 현재 3만 원까지 추락을 하니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자사주 취득 소식이 나오네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자사주 취득 얘기 나올 때마다 제가 항상 붙여서 말씀드린 거 있죠. 소각. 네, 소각까지 좀 같이 해주면 완벽한 주주 제고 정책이 될 텐데 일단 더존 비즈온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500억 규모의 자기 주식을 취득하기로 했다라는 그런 결정 공시를 냈습니다. 오늘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3개월에 걸쳐서 보통주 156만 4,945주 장내 매수할 예정이다라고 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다 좋은데 좀 아쉬운 부분은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각까지 해주면 완벽한 주주 제고 정책이 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아쉽고요. 어쨌든 참고로 최근에 이제 더존 비즈온의 주가를 보시면 2020년 고점이었던 13만 6천 원에서 전일 3,600원으로 최고가 대비해서 거의 뭐 한 70-80% 이상 빠졌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급락한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소각이 빠진 자사주 취득은 완벽한 주주 제고 정책이라기보다는 그냥 저점 매수한다는 그런 느낌이 좀 굉장히 강해요.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주주 제고 정책의 일환이 맞긴 맞기 때문에 사실 이건 더존 비즈온의 문제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전반적인 기업들이 다 자사주 매입만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우리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일단 좋은 정책이 나왔기 때문에 더존 비즈온이 너무 주가가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이게 또 반등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장시호 차장님, 오늘 나온 뉴스가 좀 주가 반등에 의미가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래도 이제 더존 비즈온 같은 경우는 자사주 매입 뭐 어느 정도 긍정적일 수는 있긴 하겠지만은 사실은 실적이 당장에 좀 나아져야 되는 게 우선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영업이익이 640억이면은 전년 712억 대비해서 하락할 전망으로 조금 리포트가 나오고 있고 특히나 2분기 실적도 컨센을 하회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존 비즈온이라는 회사 자체가 어떻게 뭐 국내에서 이제 업종으로 따지다 보면 약간 성장주 쪽으로 좀 분류가 됐었기 때문에 주가가 좀 추가적으로 더 크게 하락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뭐 하반기에 신규 고객 유입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인데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좀 여전히 조금은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좀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좀 커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당장의 어떤 주가 상승을 자사주 매입으로 좀 기대한다기보다는 실적이 좀 나아지는 부분들을 확인을 하고 진입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현재 더존 비즈온에 대한 어떤 주식에 좀 관심을 가지고 싶다고 하시면 주가가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을 노리는 정도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사주 취득 소식이 나왔다면은 소각까지 하는지 지켜보자. 그리고 더 좀 비주오는 매출을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전략 좀 깊숙이 한번 자세히 들어보도록 할게요. FOMC 회의 결과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김선영 대표님? 네, 저도 거의 뭐 밤을 새면서 이제 다 지켜봤습니다. 기자회견까지 다 지켜봤는데 일단 75bp를 발표를 했죠. 이제 시장이 원하는 대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다음번에도 뭐 50bp, 75bp를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좀 세게 잡겠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막판에 미증시가 좀 급등 마감했는데요. 어쨌든 시장이 원하는 대로 했고, 그리고 이제 그동안 사실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자금이 많이 빠져나간 이유가 미국이 75bp를 하겠다는 얘기를 들어오면서 글로벌 자금이 다시 미국으로 들어갔죠. 이에 따라서 이제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원화가 상대적 약세를 보이면서 외국인들이 이탈된 효과가 좀 많은데, 어제 보시면은 달러가 다시 좀 이제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이제 원화가 좀 강세를 보일 것 같고요. 아마 외국인 흐름이 오늘부터는 좀 다시 들어올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런 수급 흐름들 좀 지켜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좀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불필요한 손절은 항상 줄여야 됩니다. 하지만 제가 현재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이 실적이 좋지 못하고 부채 비율이 높고 그리고 자금력이 부족한 기업이라고 하면은 포트folio 조정 항상 생각을 해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체크하셔가지고 오늘도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스닥 선물 주가 지수도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시용 차장님의 전략과 전망도 들어보도록 하죠. 파월 의장은 좀 이례적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0.75%의 금리 인상이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다. 좀 이례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저는 사실 방송에서 1% 금리 인상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시장이 원하는 대로 0.75%의 금리 인상을 했고요. 5월 달과 마찬가지, 그리고 3월 달과 마찬가지, 이번 달도 7월 FOMC 전까지는 반등세가 이어질 것으로 좀 전망이 됩니다. 다만 이게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인플레이션이 완벽하게 잡혔다라는 부분도 없고요. 또 유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하향 안정화되는 상황도 좀 우리가 확인되지 않았고, 그리고 국제 정세가 여전히 좀 불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이 추세의 어떤 전환 신호로 판단하는 것은 조금 성급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7월 FOMC 전 반등세가 이어질 경우 어찌 됐든지 간 현금 관리는 충분히 하시면서 매매에 좀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반등 시 계속해서 좀 현금 확보 전략이 적절하게 유효할까요? 현금을 관리하는 것은 여전히 좀 필요한다라는 좀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그리고 유한타증권 장시용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어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